IQ 상위 2%. 담임교사가 증언한 김용빈의 숨은 두뇌. 이 한 문장이 전파를 타는 순간 스튜디오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들이켰고 화면 밖의 거리는 멈춘 듯 정지했다. 화려한 무대에서 빛나던 한 가수가 실은 교실이라는 가장 소박한 무대에서도 압도적인 별이었다는 사실, 그 예고편 같은 단서가 놓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래도록 노래와 인성으로 그를 사랑해왔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예사롭지 않은 문제를 정확히 파고드는 통찰, 5줄짜리 질문을 한 줄로 꿰뚫어버리는 논리, 순간의 변수까지 계산해 무대를 지휘하는 굉장한 두뇌. 그 모든 증언이 한 장의 종이와 떨리는 교사의 음성으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의 시작은 예능 녹화였다. 누구나 웃고 떠드는 시간, 촬영장의 공기가 가장 가벼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MC의 손에 건네진 작은 쪽지가 조용한 폭발을 일으켰다. 대구의 어느 고등학교, 그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는 전원. 말끝에 맺힌 의문부호가 채 해소되기도 전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중년의 교사가 등장했다. 30여 년간 수많은 아이를 보았던 사람의 눈빛, 인자함과 단호함이 함께 서려 있는 목소리. 그는 차분히 말했다. 단순히 머리가 좋은 아이가 아니었다고. 성실함과 총명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어우러진 교실 안팎에서 완성형에 가까웠던 학생이었다고. 봉투가 열리고 오래된 종이의 냄새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는 듯 했다. 카메라가 성적표를 비추자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아꼈다. 국어에서 과학에 이르기까지 기복 없는 상위권, 과제마다 돋보였던 구조적 사고력, 문제를 재구성해 자기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 교사는 덧붙였다. 이 학생은 암기에 갇히지 않았다. 정보를 빨리 흡수하고 더 나은 틀로 다시 짜는 힘이 있었다. 발표에선 설득이 있었고 글에선 설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잘하는 와중에도 가장 먼저 친구들을 도왔다. 성적이 뒤처지는 아이의 노트를 대신 정리해주거나 시험 전날 교실 뒤편 칠판에 핵심 개념을 이미지처럼 그려주던 뒷모습. 그 장면이야말로 그가 가진 지성의 결이었을지 모른다. 탁월함이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고 함께 걷게 만드는 힘. 성적표가 전부일 리는 없다. 그러나 그 문서 한 장이 증언한 것은 수치 그 이상의 서사였다. 어떤 사람은 직선처럼 성장한다. 그는 나선형이었다. 매번 더 깊어져 돌아오는 종류의 성장.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문장 뒤에 숨은 의도를 찾아내고 물리 문제를 풀 때는 관성 하나로 세상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다양한 변수의 공존을 인정하되 그 사이에 질서를 놓는 방식. 훗날 무대 위의 호흡이 정확히 그 패턴을 닮았다는 걸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다. 첫 소절을 내기 전 몇 초의 침묵, 관객의 심박이 어디까지 치솟았다가 어디에서 안정되는지 직감하는 눈빛, 마이크 거리를 반뼘 조절하는 손목의 각도. 감각이 아니라 계산처럼 보이는 순간들. 그의 노래가 한 곡의 전략으로 완성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한 심리평가 연구소의 기록이 추가로 보도되자 열기는 더 커졌다. 상위 2%에 해당하는 지능지수, 특히 언어 추론과 문제 재구성 능력에서 놀라운 점수. 물론 지능지수 몇 숫자가 사람을 정의할 순 없다. 그러나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있었다. 감성과 이성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증폭시키는 드문 조합. 울림을 만들기 위해 계산하고 계산을 위해 다시 울림을 점검하는 방식. 그래서 그의 무대는 우연이 아니었다. 첫 후렴이 터지는 시점이 관객의 호흡과 겹치고 브릿지에서 템포를 미세하게 늦추는 선택이 조명의 파동과 포개어질 때 관객은 미처 언어화하지 못한 만족을 느낀다. 듣는 이의 뇌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고 그 뒤에 마음이 따라오는 경험. 그 정밀함을 그는 본능처럼 구사한다. 담임교사의 기억은 더 길었다.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던 날, 무대 뒤 종이컵에다 세 곡의 구조를 손글씨로 그려놓고 있었다고 한다. 도입부의 강약, 관객의 반응을 끌어올리는 지점, 마지막 박수의 길이를 예측한 뒤 장례 멘트까지 계산해 둔 메모.
무대가 끝나자 그는 어김없이 객석을 향해 허리를 숙였고 내려와서는 음향 담당 친구에게 귓속말로 물었다. 두 번째 곡 두 번째 후렴 뒤 코러스가 반박 늦었다고 느끼지 않았냐고. 10대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 안에는 이미 프로의 청력이 숨어 있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시스템을 통제하는 이성이 충돌하지 않을 때 가능한 품격이었다. 지성은 때로 차갑게 보이기 마련이지만 그의 두뇌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계산이 사람을 헤아리는 데 쓰일 때 일어나는 변화. 그는 언제나 팬의 동선을 먼저 생각했고 사인회의 대기를 줄이는 작은 구조를 제안했다. 상품 테이블을 입구와 출구로 분리하고 물건을 고르는 시간이 15초씩만 줄어도 1시간에 240초의 여유가 생긴다는 계산. 그 여유로 더 많은 팬의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결론? 성공의 현장에서 그는 늘 사람을 향했다. 머리로 계산했지만 마음으로 실천했다. 그 연결이 사람을 움직였다. IQ 상위 2%라는 숫자가 붙자 세상은 손쉽게 천재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그러나 그 이름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디테일이 있었다. 새벽 4시의 연습실. 소절 하나가 가슴에 걸리면 그는 1시간 동안 그 소절만 반복했다. 하나의 미세한 진동을 찾는 동안 그는 언제나 의미를 떠올렸다. 왜 이 단어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왜 이 숨이 이 자리에서 끊겨야 하는지. 의미를 찾으면 호흡이 정리되고, 호흡이 정리되면 음이 자리 잡았다. 이성은 감성을 계획했고, 감성은 이성을 설득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늘 논리의 형태로 감동을 준다. 설명 가능한 감동. 그래서 더 오래 남는 감동? 담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높은 점수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태도였다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방식, 자신을 드러내되 과시하지 않는 목소리, 실수했을 때 먼저 인정하고 방법을 바꾸는 용기. 교실에서의 그 품이 무대에 올라서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작은 승리에도 감사했고 큰 환호에도 겸손했다. 진정한 지성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판단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의 두뇌는 영리했고 그보다 더 지혜로웠다. 영리함이 문제를 풀게 한다면 지혜는 사람을 살핀다.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품었다. 사회는 종종 스타에게 두 개의 극단을 요구해왔다. 아름다운 얼굴과 뜨거운 심장. 그런데 그는 여기에 차가운 머리를 더했다. 세 가지가 부딪히지 않고 서로를 북돋우는 드문 균형. 아름다움이 주목을 부르고 따뜻함이 신뢰를 만들고 이성이 지속을 만든다. 그래서 그의 열풍은 일시적 방화가 아니었다. 구조를 갖춘 불꽃, 오래 타는 불빛이었다. 팬들은 그 빛 아래서 제각각의 이유로 머물렀다. 어떤 이는 위로를, 어떤 이는 목표를, 또 어떤 이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단지 노래하는 사람을 넘어 사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다. 맨사 기준이라는 말이 회자될 때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숫자 하나가 사람을 다 말해줄 수는 없다고. 길게 보면 모든 것은 태도가 결정한다고. 그래서인지 그의 다음 행보도 늘 태도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선물 대신 시간을 건네는 이벤트, 화려한 광고 대신 조용한 기부, 스스로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기보다는 늘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감사 인사, 머리는 계획을 만들고 마음은 우선순위를 매겼다. 그리고 둘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었다. IQ 상위 2%라는 문구는 화려한 현수막처럼 눈에 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조용히 깃발을 붙들고 있는 손은 성실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연습실에서 시간을 쌓아 올리는 성실, 한 사람의 관객도 허투루 대하지 않는 성실, 자신을 칭찬하는 말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을 더 길게 품는 성실.